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순 농장입니다. 오늘 날짜는 25년 4월 9일입니다. 오늘 농장에 나와 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꽃이 피고 그리고 수정을 하고 작은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그 유지를 하는 그 시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아침에 나와가지고 꽃 핀 거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오늘 어, 상태를 보고 영양제를 조금 줬습니다. 영양제라면요,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해조 추출물 같은 거요. 해조 추출물도 뭐 제품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성분이 뭐 농도에 따라서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따라 다지만 대부분 뭐 수입된 그런 해조 추출물,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그리고 수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 조금 섞어 가지고요, 한번 쭉 영양제를 한번 나무에다 연면 시비했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신 전과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난 그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체리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꽃이 피기 직전, 그리고 꽃이 피고 난 다음 이제 열매가 작게 열렸을 때, 그때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수정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수정이 되고 최근에 냉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생리적인 장애로 낙과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서 이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든지 과한 것들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양제든 살균제든 살충제들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뭐 옅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이제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조금씩 이제 피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영상 보니까 작년에는 훨씬 더 꽃이 더 이 시기에 많이 폈는데, 오늘 보니까 꽃이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피지 않아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올해 꽃눈은 많아서 이게 다 만개하면 어, 훨씬 더 화려하게 꽃들이 피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영양 관리, 연면 시비를 통해 영양 관리를 하죠. 지금 이런 식 봉우리가 꽃이 피기 직전에 봉우리인 상태에서 조금 붕소 같은 그런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쳐주면 수정, 지금부터 이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때 충분한 나무 자체의 영양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연면 시비 등을 통해서 이제 영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살균, 굉장히 살균 관리를 잘 해야지 이게 육아균해병에 걸리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영양 관리와 살균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지 체리는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체리 나무를 몇 그루씩 보통 심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먹어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꽃눈이 없는 이유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꽃이 피고 수정이 되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겠죠. 수정이 왜 안 되냐면, 체리는 자가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품종끼리 이 화분의 그런 꽃가루가 서로 섞여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체리 나무가, 체리를 모를 때 집에 있었는데 거의 7년 동안 두 알 따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체리 나무는
다른 종류의 꽃가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꽃가루를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알도 따먹었냐면 다른 종의 꽃잎을 체리 꽃잎 꽃을 따서 문지르니까요 열매 열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정집에서 체리를 잘 먹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방제에 있겠죠. 방제를 잘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챙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는 열렸지만 어떤 곰팡이균 같은 유가균해병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게 있으면은 그거를 손으로 떼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제도 하지 않고 놔두면은 그게 전파가 돼서 모든 열매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리는 일단 좀 예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농부 자체도 예민하고 굉장히 관찰력이 있고 그리고 조금은 세밀해야지 되는 과수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안 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나무들은 꽃이 피려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꽃은 지금 늦게 피겠지만 아마 이 나무는 열매 가장 먼저 열릴 겁니다. 체리 품종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떤 체리 나무를 심어야 될까? 당연히 많이 열고 알이 크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런 품종은 뭐라고 딱 정해질 만한 품종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심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이치가 그렇지만 산 좋고 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일단 체리의 양이 많은 품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보통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굉장히 큰 크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당히 정도의 체리 크기만 되면 소비자들은 체리라는 그 자체에서 오는 맛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맛이 있으면은 되는 것 같고 의외로 알은 굉장히 큰데 수량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수량이 많은 품종, 많이 풍산성. 그 두 번째는 빨리 나오는 품종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리는 나무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꽃은 늦게 폈지만 일찍 나오는 것도 있고요. 꽃은 일찍 폈지만 늦게 나오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는 6월 중순 이전에 체리는 수확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 6월이 지나면서 온도가 증가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죠. 문제는 그러면서 해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노린재입니다. 노린재. 체리가 익어가면 그 체리 자체의 향기가 노린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노린재는 침을 꽂아서 상품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노린재 같은 해충은 온도에 민감해서 그 시기가 되면 방제를 하지만 낙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포커스를 둔 거는 체리는 일찍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체로 양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품종을 묻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체리 농사 하신 분들은 품종이 뭐냐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두시고 하지만 소비자는 품종이 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맛이 있느냐,
그리고 때깔이 좋느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맛이라는 것도, 체리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지만 중요한 건 수분입니다. 수분. 아무리 맛있는 품종의 체리라도 전날에 비가 왕창 내린다면 수분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맹탕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수분의 함량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일조량입니다. 일조량.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서양을 향해서 농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월, 6월 되면 7시까지 계속 해를 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일을 맛있게 하는 거는 그 수확기의 일조량입니다. 자연스럽게 햇빛을 오랫동안 쬐었을 때 그 당도는 증가가 되고요. 또 하나, 노지의 과일은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 바람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표피가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맛 자체가, 한번 맛을 보신 분들은 인생 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지만 문제는 체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놓고 수확기에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게, 먹고 싶은 분들은 많고 체리의 양은 부족하고 해서 항상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그러나 저희가 소비자로 하는 거는 아이가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체리를 따 먹고 하는 그런 체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요즘 노키존 한데요. 저희는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랑 와서 먹은 체리는 평생의 자산이 되고,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다시 부모가 되면 찾아올 거기 때문입니다. 이 체리 농장은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농장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추억을 파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돈독한 농사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체리철에 커피도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요. 매년 오시면서, 그리고 빵도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는 소비자와 생산자로 만나지만 매년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지인과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꽃이 많이 안 폈습니다. 오늘 4월 9일인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활짝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벌이 이제 꽃이 피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직 오늘은 벌이 많이 보이지가 않네요. 벌이 없으면 팔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직 풀도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보통 10일 그 전후로 해서 풀을 한번 깎았는데요. 이번 주 굳이 안 깎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한번 풀을 깎아줘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많이 꽃이 피지 않았네요. 같은 품종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밑에는 꽃이 더 피는 것 같은데 위에는 조금 더 꽃이 고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충해에 대한 피해보다는요, 꽃이 피고 열명했던 살균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시기입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공기 안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체리를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체리 나무만 심으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체리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리가 열매가 열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충으로부터 곤충 해충으로부터 체리를 지켜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 이제 균으로부터 잘 청정하게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몇 주 있으면은 통에도 물을 채워 가지고요. 해충 같은 거 모아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을 생각입니다. 물 채우고 여기에 해충이 들어와 죽을 수 있도록 해 놓을 거고요. 수치도 이렇게 꽃들이 뭉쳐 있는데요. 수정이 되고 열매가 너무 많으면은 열매를 솎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열매가 너무 많이 열어서 문제는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새끼가 많으면은 영양분이 갈려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그거를 골라내고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솎아냅니다.
어떤 데는요 체리가 포도송이 같이 열리기도 합니다. 정말 빡빡하게 열려서. 그래서 통풍이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솎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기 타고난 사이즈도 있지만 이런 솎아냄으로써 크기를 조절도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경험한 것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것이 완전히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실험이든 그런 것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실험을 한다. 똑같은 화분에 하나는 하나를 주고 하나는 주지 않고 똑같은 조건을 해놓은 다음에 하나의 변수를 다르게 해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실험적으로는. 그러나 실제 농사를 하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변수를 똑같이 하나만 바꾸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거는 자신의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래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이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그거는 어디가 경험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이어리라든지 그때 뭘 했는지를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을 해 놓고 내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내년에 하면 안 될 것 같아를 내년 다이어리에 미리 올해 다이어리에 적어 놓고 내년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기억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 남기기도 하고 다이어리 안에서 올해 느낌과 관찰했던 거 그런 것들인 이런 것 같다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10년 차 아버지와 함께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체리 농사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체리를 키워서 먹냐 했지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 부모님이 한번 젖풀 한번 다른 품종하고 젖풀 하려고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것 같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색칠을 해놨잖아요. 품종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저희 농장 오면 뭐 품종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분홍나무냐 노랑나무냐 하면서 표를 해 놓고 나중에 익는 시기들이 확 눈에 띕니다. 차이가 나는 것들이. 그리고 누가 와서 따먹는 체험을 하면 지금은 적기는 분홍나무입니다, 노랑나무입니다를 말하면 훨씬 더 체험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색칠을 해 놓으면 좋고요. 그것도 그냥 그 구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무의 줄기를 봉수와 숲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을 하면 나무 자체가 그냥 한 번에 가버리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로 최대한 막으려고 이렇게 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하지 않도록 밑둥을 그냥 아작을 내버리면 그 나무 자체가 가버리거든요. 뭐 다른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잘라내면 되지만 나무 밑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리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체리 그 하냐? 체리는 맛도 있지만 예쁩니다. 그래서 그 빛깔과 때깔 그리고 예쁜 것 때문에 매료되고 그 자체의 매력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5년 4월 9일 농장에 나와 봤고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확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 한 85%의 분들은 시청만 하고 구독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틈틈이 어, 좋은 정보들을 계속 올리고 시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0년 차가 됐으니까요. 10년 차 전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혹시 누구한테 민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이제는 10년 모든 업종이 그렇잖아요. 10년이 어렵잖아요. 10년을 해왔고 그냥 이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계속 얘기를 할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우리 체리 모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